자,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권혜영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사회서비스원이 저희 그 건강복지 라디오하고 그동안 계속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권혜영 연구위원님께서 자리하셔서 저하고 얘기할 얘기는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연구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연구를 들여다보는데 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누구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돌봄 서비스가 이제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돌봄 네. 서비스 종사자분들 이해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신체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이제 사회적 보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걸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은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인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은 이제 그 영역이나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은데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대상자분들이 이제 아동인지 장애인인지 이제 노인인지 등에 따라서 좀 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이 이제 재가 시설인지 이제 네. 재가 시설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조금 이제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를 돌보고 계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 제 얕은 생각에 그렇다면 이분들을 돌보는 연구를 하셨다면 그런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다 그 어느 시설에 어느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연구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희가 돌봄 노동자분들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좀 진행이 됐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누군지 이제 시설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범위가 좀 다양하게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상에 이제 사회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산업을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랑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사회 서비스 산업 특수 분류 코드라는 걸 좀 만들었고요. 네. 이제 이 코드 안에서 이제 돌봄 서비스 업이라는 거 안에 이제 유치원 교사 그리고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그리고 가사 및 육아 도우미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져 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중에서 좀 이제 돌봄이나 보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이제 장애 활동지원사분들, 뭐 아이 돌보미 분들,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산업 분류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들이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아이돌봄 수요도 늘고 있고 노인 인구는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처우가 나쁜 건가요, 그럼? 어떻게 그걸 좀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돌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기존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이제 거의 서비스였죠. 그렇죠.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건데 이제 이게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좀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사회적 요구가 이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2007년에는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이제 산모 신생아 건강 그 관리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이제 2008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실 거예요.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해서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이제 도입이 됐고, 이제 2012년에는 이제 누리과정 등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일자리도 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이제 그 사람 그 시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로 좀 충족할 수 있는 좀 일석이조가 이제 판단이 됐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돌봄 서비스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돌봄 욕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이제 그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은 이제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계속 논의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낮은 임금이라든지 이제 고용 불안전성, 그리고 낮은 사회적 이제 인식 늘 이제 그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계속 그대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돌봄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제 사회적 인식이 이제 좀 계속 연장선상으로서 이제 돌봄 서비스 업도 이제 연결을 해서 조금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처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또는 뭐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나 아줌마처럼 낮춰 부르지 말자는 제가 공익 광고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사회적인 인식이 좀 그렇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이제 가정에서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 이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누구든지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남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 기술이나 이제 자격 등이 좀 필요하지 않고, 이제 누구나 이제 쉽게 그리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자격 기준을 좀 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서비스업에 내가 종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제 건강을 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관련 교육기관에 이제 통해서 이제 이론이나 실기나 이제 실습 등을 통해서 이제 자격 기준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돌봄 서비스업에 쉽게 이제 그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경력 단절을 경험하셨던 이제 여성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이제 대부분 돌봄 서비스업에 이제 그 진입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중장년층 여성분들의 비율이 조금 이제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에 비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다 보니까 이제 처우 개선에 대한 이제 고민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뒷부분으로 좀 밀려나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무슨 자격 같은 게 범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민간 자격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국가에서 공인 자격증을 이제 받긴 하지만 이제 그 받기 위한 자격 기준 자체가 뭐 어떤 또 다른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건 없이 이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일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경력 인정도 해주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 돌봄 서비스는 직접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네네.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좀 하셨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돌봄 서비스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돌봄 서비스 업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대면해서 이제 직접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이제 업종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직업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경력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그 서비스 이용자분들 댁을 방문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욕을 하신다거나 이제 화를 내신다거나 이제 문제 네네. 상황이 발생을 하셨을 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많이 경험을 하셨고 이제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조롭게 대처를 이제 하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제 어떤 대화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경력이나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체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유연하고 이런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조금 그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유연한 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됐다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편한 그럼요.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돌봄 서비스가 그냥 아무나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경력과 노하우는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는데 과연 이분이 우리 어머님을 또는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만큼 나의 그 식구다, 나와 관련이 있는 분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통을 해주냐가 뭐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서비스 하는 분도 그렇고 서로 유연하게 아주 부드러운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연구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결론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렇죠. 그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서 다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일단 간략하게 먼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장기요양 보험 제도라고 이제 저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잖아요. 이제 그 서비스를 받을 직전에 이제 계시는 네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상생활 지원이나 이제 안부 확인 등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상태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에는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서비스가 없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노인분들 대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제 이 노인 돌봄 서비스가 그동안은 이제 각각 부처 그리고 이제 각각 사업 영역이나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산별적으로 제공이 됐다면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이제 네. 통합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그 대상자 분들이 이제 만 65세 이상의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제 사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서비스와 이제 받는 중복을 좀 제외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든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네. 서비스를 이제 받으신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숫자로 봤을 땐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 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작년 7월 기준으로 이제 이게 일반 및 중점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한 15,000명이 좀 넘는 숫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가 서비스를 받는 이제 분들은 한 226명 정도 이제 네네. 돼가지고 총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신 분들이 이제 15,000명, 15,300분 정도의 숫자의 이제 이용자분들이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네. 장기요양 요원 그 장기요양 이제 기준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제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신체적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보완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거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 보험 등급에 이제 경계에 있으셨던 이제 어르신인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그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제 완부 확인이나 이제 인지 활동 서비스를 이제 통해서 이제 신체 기능이 유지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악화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제 막았던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 주로 이제 하시는 부분이 이제 서비스 이제 이용자 분들을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전화나 ICT 기기라고 이제 네네. 해서 이제 대상자 분들의 이제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좀 확인하는 업무를 좀 주요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교류 활동 관련된 지원 그리고 이제 사회적이나 뭐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뭐 관련된 지원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외출 동행도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집안의 청소나 이런 걸 좀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가사 지원도 좀 하고 계시죠. 네. 이제 그 외에도 뭐 지역사회 자원 발굴도 하시고 뭐 이제 자원봉사자도 발굴을 하시고 이제 그런 연계하는 역할도 하시고요. 이제 그 서비스 중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고립이나 우울이나 이제 자살, 이제 생각 등을 좀 높게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네네. 특화 서비스라는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화 서비스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사례 관리도 진행을 하시고 이제 집단 활동도 하시고 이제 복약이든지 이제 투약에 네. 대한 이제 지원 등을 같이 그런 업무들을 이제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처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도는 네네. 기존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제 이런 제도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이제 분들도 계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받고 계시는 서비스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지 뭐 장기 요양 요원 서비스,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인지도 이제 헷갈리실 정도로 이제 네네. 명확하게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모르고 계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근로 환경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네네. 조금 이제 소개를 하고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와 적합한 이제 처우를 이제 지원 받는데 이제 돕는 게 가장 큰 연구의 목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권혜영 연구위원님께서 나오셔갖고 주로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